자, 개념에서 오늘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곱셈공식과 관련해서 네 가지 배웠었죠. 첫 번째가 완전제곱식, 두 번째가 합차, 세 번째가 1차식과 1차식의 곱, 두 번째가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의 곱.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그 한 분씩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 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라고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거랑 세트로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서 가끔 헷갈리실 때 얘를 부호를 마이너스로 주긴 합니다. 그거 좀 가끔 조심해 주시고요. 자, 도현이 다음. 네, 합차 그냥 생으로 다 불러주실래요? 그 a제곱 식을 부르라고요? 네, 공식을 부르시라고. a 마이너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그럼 얘 더하기 x 플러스 a x 플러스 x제곱 가로열 a 더하기 x 더하기 a. 다음 마지막 게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 같은 경우에는 ac 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x 더하기 bd 나온다 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 말고 다른 건 더 쓸 일이 있나요? 라고 하면 나중에는 그럴 일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사용할 수 없을 것처럼 생긴 복잡한 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죠? 예를 들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배운 것들을 이용해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뭘 이용하면 되냐면 큰 덩어리를 치환합니다. 치환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무언가 그 덩어리를 대표하는 다른 문자로 바꿔주시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게 바꿔서 식을 정리한 후에는 항상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라는 큰 덩어리를 여기다가 쓰시는 거죠. 뭐라고? a 더하기 b 라고 하는 애를 크게 다른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면 그럼 얘는 a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얘 완전 제곱식이라서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더 이상 될 게 없으면 이제 뭘 하라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아 주신다면 a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b 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따로따로 또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니?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얘도 분배 다 해주시면 뭐예요? 더하기 2ac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 이렇게 그대로 내비둬도 되는데 좀 더 이쁘게 식을 다듬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2bc 2ca 이렇게 ab, bc, ca 연결되도록 마무리를 지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보이면 이제부터 뭘 해라? 치환을 해라. 그러면 너무 커서 공통 부분도 안 보이는데 너무 커. 그 경우에는 없으면 만들어서 치환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봐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4라는 애를 전개할 때
이거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각각의 항에서 한 번씩 곱해질 거고 한 번씩 곱해질 거고 한 번씩 곱해질 거고 한 번씩 곱해질 거라 총 몇 개의 항이 생기냐면 16개의 항이 생겨요. 그 16개의 항을 싹 다 풀고 정리하기에는 실수도 많이 나올 거고 그것 뭔가 문제사항이 많이 생기겠죠. 그럴 때에 어떤 특징을 확인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1과 4를 더하면 5가 되고요. 또 2와 3을 더하면 5가 돼요. 이렇게 더해서 5가 되는 경우, 자, 더해서 5가 되는 경우, 즉 1차 항의 개수를 똑같은 걸로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전개하시면 얼마?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4. 요렇게 전개하면 얼마?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 2라고 하면서 뭐가 보여요? 요 공통 부분이 생깁니다. 강제로 만들어준 거죠. 그럼 그렇게 강제로 만든 후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치환하시면 돼요. 그럼 치환하시면은 이제 a 더하기 4 곱하기 a 더하기 6이 돼서 이 식은 a제곱 플러스 10a 더하기 24가 나오게 될 거고 안 끝났다 그랬죠?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놔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기네요. 자,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x 4제곱 더하기 곱해서 2배 10x제곱 네, 세제곱 그죠? 곱해서 2배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5x제곱에 뒤에 거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10x제곱 더하기 50x 더하기 24 나오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뭘 해야 되죠? 동류항 묶어서 계산하셔야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x 4제곱 더하기 10x 세제곱 더하기 35x제곱 더하기 50x 더하기 24 이런 식이 나오게 되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정리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즉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구간은 어디라는 거야? 치환하는 곳. 그죠? 제곱 이하로만 내려오면 곱 1차식 곱 형태 이하로만 내려오면 우리는 문제없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1번은 제가 굳이 풀지는 않겠지만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에 있는 17-1번은 딱 그것만 한번 보죠. 치환을 누굴 치환할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17-1번의 이그젬플 1번 누굴 치환하실래요?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를 치환합시다. 2번 그러면 2번은 누굴 치환하실래요? A 플러스 B. 뒤에 a 플러스 b가 있습니까? A A 한 문자를 굳이 치환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도 벌써 까먹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둘은 서로 모양이 같은 애입니다. A 마이너스 얘는 왜 모양이 같은 애입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A-B가 되니까 서로 같은 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3이라는 애랑 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는 애랑 A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려고 봤더니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A 안 돼?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3. A가 들어가는 건 일단 다 안 돼. 그럼 뭐밖에 없는 거야? B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 B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를 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얘를 치환한다 하면 얘를 좀 그래 그냥 레지라고 하자. 헷갈리지. 보통 치환할 때 저는 대문자 잘 안 쓰거든요. 네, 일단 만약에 치환한다 합시다. 그럼 얘는 뭐로 치환해야 돼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공통인수가 그 공통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라지 A 곱하기 A 마이너스 라지 A가 될 거라 전개하시면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보이십니까? 3번은 공통 부분 보이십니까? X 플러스 Z라는 애가 보입니다. X 플러스 Z라는 애가 보입니다. 그럼 4번은요? 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17-2번은 이제 괄호가 4개짜리인 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전개할 때는 공통 부분을 강제로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짝을 지으면 좋을까요?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상수항을 기준으로 상수항이 합이 같도록 또는 곱이 같도록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을 때는 곱이 같은 거는 나오지 않는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마이너스 2랑 누구? 플러스 3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2랑 같이 전개를 해 주신다면 t-6 곱하기 t-2라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t가 헷갈려 x제곱 플러스 t x니까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7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나오겠네요. 맞지 않아요? 네. 어떻게 왜 하다 보면 돼요. 전 하다 보면 되는 거고 그냥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당연히 안 되니까 차근차근 순서대로 단계 밟아서 하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 17번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간단히 해라 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보여요? 앞에 뭐가 있어요? A-B-1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입니다. 자, 공통 부분은 어디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보이세요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랑 B 더하기 1이랑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개해 주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제곱 형태가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아마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꾸 중간과정 생략해서 미안한데 그 중간과정 거기 책에 있기도 하고요. 그냥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생략했습니다.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이도저도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 방법 혹시 이거 기억나나? 결국에는 얘라는 놈은 뭐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다. 그러니까 총 몇 개의 항만 쓰면 된다? 9개의 항만 써서 정리하면 된다. 도저히 치환이 안 되거나 헷갈릴 때는 그냥 전개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정말 그 최후의 버튼, 최후의 방법, 이것까지는 안 쓰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악당 전용 대사. 내가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악당 전용 대사인 거예요. 자, 짜잔. 그러면요. 저쪽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쪽이요. 사실은 그 곱셈 공식과 관련해서는 진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미 배워서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써먹는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 갔을 때는 더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그 개념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나오거든요. 지금 단단하게 해놓으면은 이후 과정이 좀 편해지고 그때 가서 또 다시 처음부터 배울 거면 좀 많이 허덕허덕 하실 겁니다.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겨놓고 뒤에 옆에 있는 이 플러스 2ab를 양변에 빼서 식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걸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합니까? a-b의 제곱에다가 양변에 2ab 더해주면 저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나요? 그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고 하는 방법을 뭘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하는 과정을. 그럼 선생님 이 변형은 어디다 쓰나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멘트가 나올 때 써먹어요. 자, 봐봐요. 18-1번 멘트 보이세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멘트 보이시죠? 그게 보이는 순간 저거 변형식 쓰면 간단하게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하나 더. 이 값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 값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면 요 둘은 서로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애랑 a-b의 제곱 더하기 2ab가 서로 같은 애예요 라고 하면서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요거보단 뭐라고 나와요? 아우 쉣!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네요. 이런 씨. 네, 500원.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4ab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것만 따로 외우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외우시면 좀 많이 은근히 헷갈립니다. 차라리 얘를 연달아서 쓰시면 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살짝 좀 곤란한 감이 있어서 요 위에 있는 애가 메인이고 요 아래에 있는 애가 서브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1번 한 번씩 확인해 보실까요? 이그젬플 1번 합이 뭐래요? 2 곱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선생님 이거 합이 2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면 이거 3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거 넣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항상 그걸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아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지만 그게 안 되는 특정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냥 식 세워보시면 됩니다. 뭐 하라고요? 제곱 더하기 빼기 예비. 식 먼저 적어놓고 대입해 주시면 얼마? 4 더하기 6은 10이네요. 그죠? 자, 그럼 2번. a-b의 제곱은 뭐라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4ab만큼 빼준 값입니다. 대입하시면 4에다가 플러스 12 16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괜찮으실 겁니다. 이씨. 필도 가져와야겠네. 그러면 저 18-2번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식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냐면 만약에 요 B 대신에 만약에 A에다가 X를 대입하고 B에다가 X분의 1을 대입한다고 했을 때 식을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식은 뭐가 돼요?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X분의 1 사라지죠? 마이너스 2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만 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식도 똑같이 적어주시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사실 이쪽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이거 하나 외워서 여기다 적용하는 그 모든 거에다 적용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편인데 가끔 이제 그 이과 성향이랑 문과 성향이냐가 여기서 달라지는데 그 적용이라는 걸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문과 성향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 저 좆된 거예요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3번과 18-4번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8번, 예제 18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예제 18번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8번에서 xy라는 값이 6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 뜬금없이 무슨 식이 나와 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y 더하기 1이라는 식이 12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뭘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x 플러스 y를 구해야겠구나.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다시 줄 바꿔 써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문제에 뭐가 나와 있으니 곱이 나와 있으니 뭐만 찾으면 되겠다. 합만 찾으면 되겠다. 그럼 그 합은 어디서 찾을까? 하고 이제 살펴보는 데가 여기죠. 전개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12. xy 얼마라고요? 6 더하기 7 6 더하기 1 7 x 플러스 y는 얼마? 를 어디다 대입하라고요?
왜? 뭐가? 좀 천천히 해. 좀 천천히 해. 6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1이 10이야. 그래서 양변에서 7씩 뺄 거야. 70을 얘네들을 없애주려고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뭐가 남는다? 뭐가 남는다. 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저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은 얼마? 7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값을 찾으실 수 있겠네요. 18-2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8-2번 유지 한번 봐봐요. 선생님 이거 못해요. 선생님 4제곱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쪽에 쪼개요. 어떻게 쪼개요? X제곱 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으로 바꾸세요. 네? 다시 천천히 해주세요, 선생님. 뭐라고요?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대신에 뭘 쓰라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제곱으로 가시라고요. 그냥 x 제곱이라는 애를 a로 보시면 얘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뭘 구하시면 됩니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그래서 뭔데요?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죠. 구한 다음에 대입하시고 구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바꿔주시면 얘는 뭐예요? x, y 전체 제곱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8-2번이었습니다. 유제였습니다. 유제 18-2번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곱셈 공식이 끝나고요. 거기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거, 요건 요 부분을 지울게요. 제가 이거 그 역수 부분은 제가 쩔이라고 해서 여기 요것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지우고요. 그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곱셈 공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나온 방법인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드렸던 얘기, 너네들한테 프린트로 나갔던 거에서 뭐가 있었냐면 무리수에서 분모의 유리와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B 루트 C 분의 A라고 나오는 거는 BC 분의 A 루트 C 형태로 분자와 분모에다가 얼마? 루트 C 곱해서 만든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와 반대로 어떠한 형태로 나와 있으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분의 1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면 이 식을 유리화해주기 위해서 분자와 분모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한 덩어리니까 옆에 가운데 애가 없어지도록. 왜? 얘네들 곱하면 루트가 안 사라져요. 루트가 사라지려면 그 가운데 두 곱이 없어져야 돼요. 그 두 곱이 없어져야 돼요. 두 곱이 없어져야 돼요. 두 곱이 없네요. 얘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 형태를 이용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면 얼마를 곱해준다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제곱으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입니다. 그죠? 네, 제곱이 아니다. 가끔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기억해서 그 분모의 유리화는 뭘 이용한다? 합과 차의 곱을 이용한다. 그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식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요거 이용해서 정리한다 라고까지 기억해 주시면 곱셈 공식에서 할 만한 모든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정리 다 되셨나요? 유제 다 쓰셨나요?
잘 안 풀리는 거 있던가요? 18-1번도 잘 안 돼요? 2번은 같이 풀었잖아요. 아, 예. 그래. 일단은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입니다. 즉, 뭐가 필요합니까? 역수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합이든 뭐든 간에. 그죠? 왜? 얘는 바꾸면은 요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x-x분의 1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저 왼쪽에 있는 식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작업을 하면 됩니다. 무슨 작업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x에다 0 집어넣으면 이 식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러면 x는 0이 아니네요. 역수를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나누시면 되죠. 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양변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x제곱에서 x를 나눴죠. 마이너스 5x에서 x 나눴죠. 1을 x로 나눴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구나.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역수가 보이시면 항상 이것도 고려사항에 두세요. 뭘? 나누는 걸. 됐을까요? 다른 건 괜찮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구나. 우리 여러분, 제가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는 애를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라고 바꾸는 이 과정은 뭘 이용한 거였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였다라고 하면서 분배 법칙 중에서도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고? 전개한다라고 부르고 넘어갔었어요. 맞죠? 그러면요, 이 거꾸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라고 한다면 얘는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인수분해가 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뭐요? 인수로 분해하는 거요. 네. 인수가 뭔데요? 라고 하면은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좀 되게 약식으로 배우신 분들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 약수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인수라는 거에 정확한 정의는 하나의 숫자를 두 개 이상의 곱 형태로 나눌 때 그렇게
다시 곱해지는 B와 C를 A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인수를 약수라고 배우셨습니다. 왜?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약수와 배수를 배우시면서 저 방법, 예를 들어 12라는 애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할 때 두 수의 곱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12 곱하기 1, 6 곱하기 2, 4 곱하기 3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12, 6, 4, 3, 2, 1을 12의 약수라고 해 라고 배우는 게 초등학교 5학년 과정이었거든요. 따지자면 약수는 인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인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그 인수라는 걸 두 번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단어거든요. 사실은 어디서 들었던 단어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뭘 배우셨냐면 소인수분해를 배우셨어요. 소인수분해가 뭔데요? 라고 할 때 소인수로 분해하는 거요. 아, 농담이고 소인수의 곱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소인수가 뭔데요? 소수인 인수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인 인수라고 하는 건 여기서 소수인 인수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그럼 소수가 뭔데요? 라고 해서 소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2와 3의 곱 형태로 표현하는 거를 소인수분해라고 했었죠. 그 소인수분해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죠? 12라고 하는 애가 6 곱하기 2다. 이거 소인수분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가장 작은 덩어리까지 줄여 나가야 한다라는 게 소인수분해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그럼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식을 두 개 이상의 식으로 그 두 개 이상의 식의 곱 형태로 정리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 하나의 식을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거는 그러면 뭐냐면 주의해야 할 점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진행할 텐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분배법칙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우리 얘를 한번 볼까요? 요 항은 M과 A의 곱으로 나와 있죠. 여기서도 M과 B의 곱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두 항에 동시에 곱해져 있는 식은 누구인가요? M이죠. 그 M이라는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통으로 들어가는 자, 이 항을 만드는 곱 중에 하나니까 얘도 결국 이 항의 인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인수분해의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통인수를 찾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게 제일 기본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 공통인수라고 하는 애는 문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보죠. 4x 더하기 6y라는 식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뭐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나요? 2라는 애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남은 2x 더하기 3y를 써주시면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면
3a제곱 플러스 4a 같은 경우에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누군가요? a가 두 번 한 번 곱해져 있죠. 그럼 a를 한 번 묶어 주시면 남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앞에 뭐가 남아있고? 3a. 뒤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플러스 4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인수분해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x제곱 y 플러스 xy라는 애를 한번 정리해보죠. 공통인수가 얼마예요? xy예요? 그럼 xy로 묶어서 정리하면 앞에는 얼마? 뒤에는요? 플러스 1.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빨리 하다 보면 얘가 가끔 사라져요. 아니에요. 사라지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하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자, 다음 식의 인수인 것은 1. 인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A. 인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A 더하기 4. 인수 맞아요? 틀려요? 한 덩어리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3A 맞아요? 틀려요? 두 개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누구와 누구의 곱으로? A랑 3A 더하기 4요. 그러면 이거 하나가 하나예요. 요 안에 들어가는 애를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된다 치면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자, 방금 전에 10이라는 애가 6 곱하기 2라고 했잖아요. 10 정리해서 야, 2 곱하기 6이라고 하면 그러면 5는 여기 인수야? 왜? 방금 전에 말한 걸로 따지면 2 곱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는 5는 인수여야지.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라는 거 조심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예를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y 곱하기 2x 플러스 y 같은 경우가 있으면 인수를 다 적어봐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1 x y 2x 플러스 y 다음 xy x 곱하기 2x 플러스 y y 곱하기 2x 플러스 y 다음 xy 곱하기 2x 플러스 y 교과서 기본 문제에서 나옵니다.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은 이 세 개의 곱 형태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총 8개의 인수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치 소인수처럼 가장 작은 덩어리가 되는 애가 누구인 거예요? x, y, 2x 플러스 y가 되는 겁니다. (1은) 어디든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1도 된다고 1은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소인수가 되는 소인수처럼 되는 애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분배를 할 때에 분배 과정에서, 분배 법칙에서 전개의 거꾸로가 인수분해다라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항이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는 거, 항이 3개라던가 4개라던가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양한 경우들이 나오게 됐을 때에 우리는 결국엔 이 여태까지 전개를 이용해서 써먹었던 곱셈 공식을 반대로 써서 인수분해 공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또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묶어서 이렇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얘는 a-b의 제곱이요. 그래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를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2xy 더하기 36y제곱 라는 애를 보면서 앞과 뒤에 뭔가 제곱이 들어가 있고, 그럼 제곱 되기 전의 i와 제곱 되기 전 i의 곱에 대하여 2배가 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그죠? 그러면 얘는 뭐구나? x와 6y 전체 제곱이구나 라고 확인하시면서 부호는 누구 따라간다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를 따라간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너네가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네모 아니야 더하기 10x, 그럼 뒤에 얼마가 오면 완전제곱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5, 20. 그쵸? 얼마를 해서 2로 나눠서 뭘 하면 제곱을 해주면 얘가 이제 x 더하기 5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물어봅시다. 만약에 x제곱과 플러스 9가 있다면 가운데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왜 9에다 2배를 하니? 3에 6x. 그럼 물어보자.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는 안 됩니까? 마이너스 6x는 안 됩니까? 되죠? 즉, 둘 다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x 3 사이에 있는 부호가 뭐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있는 55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인수분해의 뜻,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인수분해라는 게 뭐다? 하나의 다항식을, 한 개의 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 형태로 나타낼 때 이들 각각의 식을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하면서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다. 참고 인수분해는 전개 여기다. 그래서 그 인수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까지 모두 다 인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공통인수라는 말을 확인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그 다항식에서 각각의 항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를 공통인수라고 합니다. 해서 그 공통인수는 하나로 묶어줘서 분배하기, 그러니까 전개하기 전 형태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거, 공통인수라는 거는 반드시 문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숫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 19-1번의 각각 단항식에서 공통인수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1번에는 공통인수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X요. 2번은요? A, B. 3번은요? Y. 그냥 2Y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인수분해하면 9-2번에 1번 인수분해하면 A로 묶어서
x-y 적으실 수 있을 거고요. 2번은요? 2x로 묶어서 2x 마이너스 1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3번은요? xy로 묶어주시면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4번은요? x 마이너스 y라는 덩어리 자체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로 묶고 남은 나머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뭐예요? a 더하기 b 쓰시면 되겠죠. 야,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나만 해봅시다. 방금 전 저 4번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a에 x 마이너스 y 빼기 b에 더하기 y 마이너스 x. 인수분해 돼요. 공통인수도 있어요. x-y라는 공통인수를 가져요. 왜요? 이 뒤에 보이세요? x-y? 그쵸. 부호를 바꿔서 앞으로 꺼내주셔야죠. x-y로 바꾸고 얘는 그대로 가고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면 x-가 y가 되면서 공통인수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b 곱하기 x-y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암묵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류항의 개수 계산하는 것도 다 크게 보면 인수분해예요. 공통인수를 찾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야, 3a 더하기 5a는 뭐야? 왜 8a인데? a로 묶어서 3 더하기 5를 해주고 거기에 a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인수분해죠. 크게 보면.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덩어리 자체를, 그죠? 하나의 덩어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신다면 그냥 a-b 곱하기 x-y 형태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 둘은 서로 같은 인수다. 그래서 변형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제 1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요? 일단 그냥 연결해서 써보세요. ax-6이라고 하는 식이 x-2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된대요. 그지?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두 상수의 뭐라고 했어? 합이라고 했고 여기는 뭐라 했죠? 곱이라 했죠. 즉 곱이 얼만데? 마이너스 2b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에헤이 곱이잖아. 곱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b는 얼마? 3이네요. 두 번째 합이 얼마라고요? 합 왼쪽에선 합이 어떤 애가 합으로 친다고? a가 합으로 친다고. 여기선 합이 뭔데? 마이너스 2 플러스 b죠. b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라 했으니까 얼마예요? 1이네요.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 더 하셔도 돼요. 전개하십시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b x 더 마이너스 2b 라고 놓고 각각 직접 비교하셔도 됩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확인되십니까? 예,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렉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인수분해 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공통인수를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쓸 겁니다.
인수분해 공식에 맞춰서 그 공식이라는 그 규칙에 맞춰서 식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즉, 뭐가 제일 최우선순위라고요? 공통 인수를 꺼내는 게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울게요. 요것도 지울게요.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간다면, 얘 옆으로 쓸게요. 여기다 쓸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a-b의 제곱이고요. 다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가 뭐라는 거야? 플러스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거죠.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해서 그래요. 자, 그때 정말 쉬운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3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3 뭐부터 하라고요? 공통인수 얼마예요? 3으로 먼저 묶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요. 이거 인수분해 끝난 겁니까? 아니요. 왜? 무슨 규칙이 보여야 돼요? 완전제곱식이 되는 게 보여야 돼요. 이 1번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완전제곱식 인데요. 그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걸 보셔야 합니다. 그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죠? x 1 곱해서 2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공통인수가 제일 먼저예요. 언제나 항상 공통인수가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는 케이스에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규칙을 해야 한다고요? 요 절반의 제곱이 요 놈이 되면 된다고요. 이면 완전제곱식이 된다고요. 그럼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확인했을 때에 그 20-2번에 2번 먼저 봅시다. 20-2번에 2번 먼저 한번 봐봐요. 보이세요? 앞에 x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 말고 x 말고 딴 거 얼마? 마이너스 10y x 말고 딴 거 다 마이너스 10y 그럼 요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0y를 마이너스 10y의 절반 마이너스 5y의 제곱 25 y 제곱.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고등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한번 설명 들었던 적 있지 않아요? 까먹었니? 복습 안 했니?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고등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차수가 뭐고 개수가 뭐게요? 했다니까. 한거 태우가 아니라 했다니까. 그럼 기억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차수가 뭐죠? 차수의 정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입니다. 그럼 개수는 뭐예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넌 나중에 넌 일단 대답할 수 있어도 기억나시면 잠깐 최종적으로 자네한테 물어볼 겁니다. 너만 들었어요, 이 중에서. 너만 알아요. 자, 봐봐요. 자, 3x제곱 y라는 항이 있습니다. 몇 차 항이에요? 2차, 몇 차 항이에요? 3차, 몇 차 항이에요? 3차, 현건이는요? 몇 차 항이에요? 모르겠어요는 없어요. 눈앞에 보이잖아요. 3차 항이에요? 3차 항이에요? 3차 항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도현이는요? 어, 이거 차수가 얼마입니까? 어. 그러면 개수가 무엇입니까? 차수. 차수 3? 그럼 3차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해요? 근거가 뭐예요? 문자가 3번 곱해져서 차수가 3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개수가 뭐예요? 3이죠.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무슨 멘트가 붙냐면 x에 대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x만 보면 몇 차 항이에요? 2차 항이에요? x가 몇 번 들어갔으니까? 그럼 x가 2번 들어갔으니까 2차 항이에요? 그러면 개수는 지금부터 자, 여기서 잘 들어봐요. 차수라고 하는 게 2차라는 건 문자가 2번 곱해졌다는 뜻이거든. 그럼 어떤 문자가? x가 몇 번 곱해졌다는 뜻이야? 2번 곱해진 거고 그 문자 앞에 곱해진 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개수는 뭐가 될까요? 3이요. 3이요? 현건이는요? 3인 것 같아요. 도현이는요? 3y죠.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문자가 누구만 있는 거예요? x만 문자면 y는 뭐예요? 네. 그러면 x제곱에 곱해진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3y가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정의예요? y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y에 대한 몇 차 항? 1차 항. 그럼 개수가 뭐가 된다고? 3x제곱이 된다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걸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뿅이라고 할 때에 요 위에 있는 모양과 비교를 하자면 x제곱 모양 똑같네요. a라는 애는 x에 뭐가 돼? 개수가 되죠. 즉 누구 빼고 x 빼고 나머지 전체가 뭐가 된다고? 개수가 된다고. 그러면 너네 a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y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통째로 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5y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납득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얘를 거꾸로 반대로 가볼게요.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은 값이 a가 나와 있어서 b를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엔 b가 나와 있어서 a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제곱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게요? 양변에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얘는 애초에 양수니까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얘는 어차피 얘는 무조건 제곱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 a라는 애가 음수인가 양수인가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라고 하는 그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얼마? 루트 b가 되는 거죠.
야, 이걸 이제 양면 제곱하면 저 모양이랑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왜? B의 제곱근이 2분의 A니까. 2분의 A는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를 가져야겠죠. 이해돼요?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얘를 한번 봐봐요. X제곱 더하기 네모 X 더하기 25. 그러면 이 25라는 애를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여기야, 여기야? 오른쪽에다, B자리에다 25를 집어넣으면 A라는 값은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요? 뿔마 2 루트 B가 나오거든요. 뿔마 얼마? 2 루트 25니까 2 곱하기 5니까 뿔마 10 나와야 되죠.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뿔마 10 나온다고요. 이게 1번이에요. 20-2번에 1번이에요. 20-1번에 2번, 20-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인수분해 이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얼마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써드릴게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이 돼요. 얘의 반을 가져가요. 얼마라고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야. 그럼 2번은요? 마이너스 8 뭐? 8y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야! 개수 잘 보라고. 알겠지?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과 관련된 거 좀 설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체크를 제대로 해주세요. 거기 렉처에 나와 있거든요. 렉처에 나와 있어요. 그 3번은 보이시죠? x제곱이 플러스 ax,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b는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다. 즉 a라는 값이 뿔마 2 루트 b가 돼야 된다라는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을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자,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합과 차의 곱은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전개하는 과정보다는요, 인수분해가 훨씬 더 많이 쓰여요. 뭐라고요?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라고요. 합차.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이 좀 빨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게 3, 2, 1, 끝 400유. (400이요) 합차를 생각보다 되게 많이 사용해요. 네. 선생님 잘난 척하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하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드리자면 너네들이 겨울방학 끝날 때쯤이면요. 루트 하나도 안 헷갈리실 거고요. 곱셈공이 헷갈리면은 이걸 아직도 헷갈린다고? 호 하면서 저한테 완전 놀림 받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공식 뭐가 있었다? 합차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뭘 쓰면? 뭐가 보이면? 제곱 빼기 제곱이 보이면 그 덩어리의 합과 차를 곱한 거와 같다 라고요. 그럼 갑시다. x제곱 마이너스 9는요?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죠? 자, 그러면 49 x 제곱 빼기 암 36 y 제곱 n 7x 플러스 6y 7x 마이너스 6y.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8. 뭐라는 거니? 일단 먼저 공통의 수부터 있잖아. 2로 묶어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서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공통의 수 찾기부터 하라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쓱 쓰면 틀릴 줄 알았다 내가. 물론 니들이 얘기한 대로 그래 루트 2 x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x 마이너스 2 루트 2 쓰면 물어보자. 인수분해 끝난 거냐? 공통인수 없냐? 이 괄호에 공통인수 얼마 있어? 루트 2가 있죠. 이 뒷괄호에는 뭐가 있어요? 루트 2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2 뽑아내고 저기서 루트 2 뽑아내면 x 더하기 2 곱하기 x 마이너스 2 되겠죠. 결국엔 똑같죠. 자, 20-1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20-1번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은 이거 제가 뽑아드려야 되는데 뽑아줄 수 있을까? 시간이 될런가 모르겠네. 답 뭐예요? 10하고 마이너스 30 두 개 나오죠. 왜죠? 저 공식 A는 뿔마 2루트 B A는 뿔마 2루트 B라는 공식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플러스 20이 되거나 마이너스 20이 되거나 해야 되니까 플러스 20이 되도록 하는 m값은 10, 마이너스 20이 되도록 하는 m값은 마이너스 30 이렇게 두 가지 찾으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20-2번까지였어요. 53쪽이었습니까? 이 숙제가 너무 조금 나가는데. 일단 프린트는 더 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 64페이지까지 푸는 걸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학년 1학기 B1 64페이지까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다음 유형까지 43번까지는 푸셔도 되는데 제가 더 나가려다가 말았어요. 일부러 딴소리 좀 했어요. 아까 시간 때운 이유가 사실은 그래서 진도 더 나가면 너네들 숙제가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좀 이렇게 한 번에 확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좀 단단하게 가져왔으면 좋겠어서.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어디까지 나갈 거라고 했죠? 인수분해까지 끝까지 나갈 겁니다. 그 인수분해 끝까지가 아마 80번인가 그러지 않아요? 70번인가? 60번 때니? 71이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토요일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20-2번 하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풀까요? 3x-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하면 돼요? 전개를 해서 하셔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덩어리가 보이면 그냥 치환해버리면 어때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죠. 그러니까 합 차적. 그대로 적어봅시다. 뭐라고요? 3x-1에다가 더하기 x 플러스 2를 한 값과 다음 두 번째는 3x-1에서 죄송합니다. x 플러스 2를 뺀 값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신 다음에 얼마? 4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3 되겠죠. 아, 2x 빼기 3 되겠죠.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밑에 있는 유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지금 종치기 30초인가 전인데 촬영 끊고 프린트 갖다 드릴게요.